요즘 뉴스 보면 NLL 이게 많이 등장해요. NLL이 뭡니까? 서해 북방 한계선이죠. 영어로 말하자면 노던 리미트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남북 간의 해상 경계선을 우리가 임의로 지정해 놓은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반도 서해상 화약고란 얘기를요. 그 왜 그러냐면 NLL의 성격이 명확치 않아가지고 남북 간에 서로가 NLL을 정의하는 기준이 달라가지고 항상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평도 포격 사건도 그렇고 그 전에 일어났던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모두가 다 NLL을 둘러싼 갈등에서 일어난 거죠. 근데 이 NLL 같은 경우는 언제 생겼냐면은 1953년 7월에 정전협정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육지에서는 MDL이라고 명확한 군사분계선이 그어졌어요, 남북 간에. 근데 해상에서는 유엔사와 북한과의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남측에서는 3해를 주장했던 반면에 북한에서는 12해를 주장했기 때문에 서로가 의견이 엇갈리고, 그런데 이제 1953년 8월에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NLL이라는 거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유엔군이라든지 우리 남한 해군의 능력이 북한을 압도하기 때문에 북한 해역을 사실상 다 평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 사령관 입장에서는 우리 함정이라든지 항공기가 북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끔 막는 역할을 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해군이라든지 북한 항공기가 내려오는 걸 막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남측 함정이나 항공기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런 선이 바로 NLL인 겁니다. 그 선이었는데 지금은 그 북한 주장과 우리 주장이 다른 것이 갈등의 요소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1973년도까지는 북한이 해군력이 가기 때문에 NLL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73년도부터는 북한 스스로가 해군력이 커진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건 인정하지 못한다. 우리 수역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일방적인 해상 경계선을 그으면서 남측도 이걸 지켜라 하는 것 입장이었죠. 근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미 20년 넘게 이미 국제적으로도 다 공인된 라인인데 이거는 국제법으로 통일돼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영해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그음을 그어놓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적인 맞자리 생겼고 1999년도에는 북한은 육지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등거리 원칙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2005년도부터는 조선 서해 경계선을 주장하게 됩니다. 아무리 걔들이 용어를 바꿔가면서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드디어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NLL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선이란 말을 하게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장의 해상 경계선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백령도, 우도를 서해 5도를 제외한 NLL 이북 지역은 대부분 다 북한군 경계 수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 못 받아들이는데 우리 측 입장을 어떻게 전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 NLL은 우리 군이 필요서 수호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상자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 등등을 다 포함하면 NLL을 지키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희생된 국군 장병만 해도 쉬운 4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군 장병들의 피로서 지킨 것을 어떻게 우리가 양보를 할 수 있겠냐는 거고, 그리고 이미 국민 정서적으로도 이미 국제법이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NLL은 우리 영해라는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로 양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같은 선이 동해에도 있습니까? 동해도 있죠. 근데 사람들이 동쪽은 사실은 별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모르는데 동쪽도 북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동쪽 북방 한계선은 처음에 그어질 때는 육지에 MDL하고 일직선으로 쫙 해상까지 그어져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67년도까지 계속 유지가 됐는데 1967년도에 당포함 사건이라고 우리 군 함정이 북한군 해안포에 맞아서 격침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쪽에 어장들이 저도어장 북쪽에 굉장히 많은 어로 수역이 황금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선들이 NLL을 넘어서 북쪽으로까지 올라가서 어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명태잡이 어선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당포함이 NLL 근처에서 있다가 북한군 해안포에 맞아서 격침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와 같은 유사 사건을 막기 위해서 동해의 경우는 이게 약간 아래로 시작해서 갔다가 다시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지나면 다시 옛날처럼 위로 올라가는 그 라인을 그어놓은 거죠. 기자님께서는
이 NLL에서 뭔가 갈등이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남북 관계가 안 좋을 때는 항상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는 이게 남북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서해 평화 수역이라는 걸 조성하자. 그리고 남북 간 공동 어로 수역을 조성해서 남북 간의 화해의 어떤 상징 메시지를 삼자 이런 거를 합의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계선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남북 간의 이견이 있어서 정확하게 매듭을 짓지 못하고 정권이 이제 뭐냐면 보수 정권이 넘어가면은 항상 관계가 나빠지거든요. MB 정권 때 그 당시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듯이 이번에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화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NLL은 언제든지 폭발 가능성이 있는 소위 하얗고 같은 것이죠. 이게. 거기서 사소한 충돌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되면 이제 뭐냐면 지금까지는 달리 북한이 핵 무력 국가로서 자기들이 이제 그거를 과시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도발의 강도가 아무리 국지전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강도가 세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질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 국방비크셨습니다.